안녕하세요. 저는 라이프 디자이너라는 이름을 갖고 활동하고 있는 이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은 제가 좀 하고 싶은 게 많아서 개인 사업자 이다나라는 걸 내고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프리랜서로서 사람들 좀 트레이닝 해주는 일도 하고 있고, 어떤 보건소 같은 데서 강의를 하거나 대학교 아니면 좀 운동을 필요로 하거나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단체에 찾아가서 강의를 하거나 세미나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좀 운동이나 건강 티칭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건강운동관리사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개인에 맞는 이 특정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운동 이렇게 처방을 내려주는 자격증인데, 그게 의사나 한의사 같은 분들한테 좀 이렇게 의뢰를 받고 운동을 전문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이 건강운동관리사가 체육학에서 되게 따기 어렵다고 하지만 여기 있으면은 병원이나 아니면 뭐 보건소, 구청이나 시청, 임직원들 건강을 관리시켜줄 어떤 사내 피트니스, 그리고 헬스장이나 PT샵은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런 좀 다방면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입니다. 제가 야구선수 경력이 있는데요. 야구선수를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대학교 2학년 때까지 했어요. 근데 이게 대학교 때 딱 야구를 접으면서 뭘 해야 될지 많이 고민을 하다가 체육학이라는 걸 전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전공을 했으면은 생활체육 지도자 아니면 전문 체육 지도자 이렇게 자격증이 나눠져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상위권에 있는 건강운동관리사를 취득해야지 내가 체육학 전공을 나와서도 어떤 일을 했을 때 좀 자부심을 갖고 나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쓸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제가 졸업을 앞두면서 이거는 무조건 따고 졸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운동관리사로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내가 누군가를 건강을 증진시키고 운동을 시켜줄 때 진실성 있는 답변이 돼야 된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이나 알 수 없는 출처들보다는 명확하게 증거와 어떤 그런 기반이 착실하게 되어 있는 설명을 진실성 있게 해주는 거. 많은 분들께 그렇게 솔직하게 다가가는 게 제가 갖고 있는 또 건강운동관리사를 취득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분들에게 갖고 있었으면 하는 가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지금 뭐 회사나 그런 걸 다니지 않다 보니까 프리랜서나 사업을 같이 하고 있어서 저희 하루 루틴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보통 이제 12시에 취침을 해서 7시 반에 항상 일어납니다. 뭐 일이 이틀 없을 때 7시 반에 일어나면은 EBS라는 공영방송에서 제가 그 위대한 수업이라는 어떤 강의를 들어요. 근데 그 위대한 수업 강의가 뭐냐면은 다른 여러 가지 학문에 대해서 저명인사분들이거나 아니면 박사분들, 되게 엄청 유명한 분들이 나와서 자신이 몸담고 있는 학문이나 그런 분야에 대해서 처음 듣는 사람들한테 설명하듯이 강의를 해주시는데, 예를 들면은 향수의 대가 조말론 그런 분이나 아니면 뭐 유전자 쪽에서 되게 유명하신 리처드 도킨슨 그분이랑, 그리고 그 경제학에 되게 유명하신 뭐 그레고리 맨큐, 아니면은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시리즈는 영국에서 되게 영화로 되게 유명하신 분, 그리고 엄청 많아요. 엔지니어, 뭐 수학자, 과학자, 뭐 소설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한 편당 15분 정도 되거든요. 그걸 보면서 하루 시작하는데, 그게 약간 제 유일하게 저의 어떤 인생에서 잠시 다른 학문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시청합니다. 이제 그걸 시청하면서 밥을 먹고, 보통은 제가 이제 9시부터 PT 센터에서 레슨을 하는데 이제 9시까지 가서 보통 한 12시나 1시까지 레슨을 해요. 그러고 나서 점심 먹고, 오후에는 제가 6시 정도까지 시간을 비워놓는데, 그 사이는 제가 좀 책을 보거나 아니면은 공부를 하거나 제가 앞으로 어떤 걸 할 거에 대한 준비를 하거나 사업 준비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사업이 있으면은 2시나 1시 아니면 3시쯤 일정을 잡아서 뭐 강의를 하거나 단체 프로그램을 진행하러 가거나, 저희가 따로 사업자를 낸 그 분야에 대한 사업을 하고, 6시나 7시부터도 PT샵에서 이제 수업을 다시 합니다. 그럼 한 9시나 10시쯤 끝나는데, 하루 마무리로는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일기를 하루도 안 빼놓고 써놓고 있어요. 그래서 일기를 쓰고 이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저는 생활을 하고요. 근데 이제 제 주변에 있는 건강운동관리사 분들은 공직이나 뭐 보건소 아니면 팀 내 있는 어떤 트레이너,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헬스장이나 PT샵이나 필라테스 샵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저랑 루틴이 비슷하실 것 같고, 공직자나 회사나 아니면 팀 내 트레이너 되신 분들은 9to6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팀 내 뭐 트레이너 분들은 그 팀을 따라다니면서 일을 하시는 거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하루 루틴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어쩌다가 하게 된 건데, 많은 건강운동관리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이게 뭐냐면은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시험지를 봐도 이게 너무 고난이 되고 범위도 너무 방대하고 어떤 책을 먼저 봐야 되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뭐부터 해야 될지 정말 모르는 분이 많은데, 저도 이제 그런 혼란을 겪다가 그래도 우선은 이제 건강운동관리사라는 시험을 먼저 알아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기출문제를 먼저 한번 봐보자 해서 기출문제를 막 찾아봤는데, 기출문제를 살짝씩 좀 이렇게 풀이를 해준 블로그가 있었어요. 그 블로그들에서는 1번이 정답인데 1번이 정답인 이유만 알려주고 2번, 3번, 4번이 틀린 이유를 설명 안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1번이 정답인 걸 알겠고 2, 3, 4번이 왜 틀렸는지 그걸 알아야 이제 공부가 되니까, 그래서 제가 건강운동관리사 공부하면서 기출풀이가 나와 있는 그 네이버에 있는 블로그나 다른 블로그를 보면서 메모를 하다가 다음 분들이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블로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건강운동관리사를 준비하는 분들께서는 무조건 봐야 된다는 블로그로 되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작년에 취득하긴 했지만 매년 계속 제가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트 선수 생활 때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저 때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 때만 해도 되게 강압적이고 막 억압적이고 제가 하고 싶은 말도 잘 못하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혼나기도 해야 되고 되게 그런 분위기가 많았는데, 건강운동관리사를 특정해도 좋겠지만 그 엘리트 선수 시절에 있었던 어떤 무난한 그런 환경이 조금 도움이 됐었던 거는 작은 사회 속에 있었던 위기 질서나 뭐 그런 상황 속에서의 어떤 예의, 그리고 또 윗사람에 대한 공경이나 동기, 후배, 그리고 선배, 그런 인간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위치를 가져야 되는지 그런 행동이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그 엘리트 선수들 중에서 다 그런 거 아니지만 되게 끈기 있고 열정적으로 성실하는 분들 있잖아요. 엘리트 때 내가 어떻게든 이것을 해야만 하겠다라는 그런 투지와 열정을 갖고 있었던 선수들은 건강운동관리사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할 때마다 그런 투지와 정신을 발휘해서 끝까지 잘 해내시는 것 같습니다. 모든 엘리트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엘리트 성향이 건강운동관리사뿐만 아니라 또 다른 데서 도움이 되시는 것 같아요. 우선은 건강운동관리사를 딴 이후에 제 자신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가 생겼다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어떤 거를 말씀드려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제가 헛되이 공부하지 않았다는 거를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지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자격증에 의해서 또 저를 바라봐주는 그런 시선이나 저에게 반응해주는 리액션이나 그런 게 좀 긍정적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저를 통해서 건강을 좀 증진시킨다거나 아니면 운동에 대한 흥미가 생긴다거나 운동에 대한 어떤 진입 장벽이 낮춰지는 계기를 겪었다는 분들이 되게 많았을 때, 또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많이 뿌듯하고요. 애로사항이라고는 잠깐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운동 트레이닝에 있어서는 애로사항이 크게 없는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건강관리사가 되게 취득하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 취득하기 어려운 거에 비해서 인정을 많이 아직 못 받는 느낌이긴 해요. 정말 많은 공부와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건강운동관리사라 생활체육 보디빌딩 자격증만큼 되게 대중화적이진 않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좀 노력에 대한 인정을 살짝 못 받는 게 약간 아쉬운 것 같습니다. 건우사의 매력은 그게 하나의 어떤 마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있으면 어디든 통과할 수 있는 뭔가 VIP 패스카드?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을지, 예를 들면 뭐 체육학 전공을 해서 그쪽으로 나아갈 거면은 그 건강운동관리사라는 이 VIP 패스권이 되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건우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아지니까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거를 되게 스스럼 없이 시작하고 자신있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건강운동관리사 8과목이 있는데 운동생리학, 건강체력평가, 운동처방론, 운동부하검사 이렇게 1교시, 기능예부와 운동상해, 그리고 병태생리학, 스포츠심리학 이렇게 2교시가 있습니다. 얘네들마다 되게 시험에서 자주 나온다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무조건 다 봐야 돼요. 다른 자격증들 중에는 족보만 보면 어느 정도 붙을 수 있다는 자격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요거는 족보만으로는 안 되고 과목당 해당하는 책을 무조건 한 번씩은 정독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이제 막 훑어보면 안 되고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시작하는 게 제일 좋고,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 아니면 전문 스포츠 지도자 자격증 이런 것도 있지만 건강운동관리사를 먼저 타겟을 잡고 나머지를 공부하는 게 좀 더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좀 더 찾아보고 싶으시면 제 블로그에 다 있어가지고 거기 보시면 또 갈피를 좀 잡으실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시작하고 많이 보는 게 좋습니다. 트레이너나 이런 운동업계에서 하는 사람들끼리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론과 실기는 많이 다르다 얘기를 해요. 내가 많이 정말 뭐 어떤 생리학적 이런 해부학적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도 내가 가르쳐주는 대상에게 이해를 못 시킨다면은 그거는 내가 금을 줘도 그 사람은 구리로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이 사람이 이해시킬 건지, 그리고 타인과 좀 교감을 하고 진실성 있는 소통을 하는 것이 저는 건강관리사로서 갖고 있어야 될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는 게 맞나 싶긴 해요. 왜냐면 이제 이미 저는 건의사 10기인데 1기, 2기, 3기 선배님들께서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을 하고 계시겠죠. 높은 자리에서 또 혹은 더 훌륭하신 위치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주신 분이 많을 텐데, 그래도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건강관리사가 정말 따기 힘들고 이걸 따면은 정말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겠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나아가고 어떻게 발전할지는 건강관리사가 내 디딤돌로, 내 받침대로 받쳐주면서 시작이 되거든요. 건강관리사는 그래도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이정표가 돼주기 때문에 그것을 취득은 무조건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통해 내가 무엇을 할지 천천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 말씀도 잘 안 들었고, 엘리트 소속 문화나 되게 어떤 단체 생활에서 항상 오게티였거든요. 약간 사천 소리도 많이 듣고 좀 별다른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저의 계획은 저의 실력을 높이는 것도 계획이 될 수 있겠고, 많은 돈을 버는 것도 뭐 계획이 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 저를 많이 남기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약간 기록을 되게 많이 하는데, 제가 블로그를 운영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주 타이틀이 에세이거든요. 제가 에세이 카테고리 하나 운영하는데, 거기는 이제 제가 느낀 어떤 솔직한 감정이나 그때 들었던 생각이나 고민, 걱정을 거의 다 조금 털어놔요. 뭐 저 또한 항상 기분이 좋을 수는 없고 또 슬플 때도 있는 거고 하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공간에다가 제 이야기를 풀어놓는 걸 좋아하는데, 그냥 저를 막 사업가, 운동 전문가로서 바라봐줬으면 하는 게 아니라 인간 이현우에 대한 어떤 교감을 느꼈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과 생각을 교류를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고 싶고, 나중에는 책도 쓰고 싶고, 저랑 이제 교감을 하거나 저한테 운동을 배우거나 저랑 어떤 무언가를 한 사람들에게 또 많은 영감이나 희망이나 또 동기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사회에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저 이현우를 좀 남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인터뷰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보다 더 훌륭하시고 노력도 많이 하시고 이미 많은 것들을 정말 노하우를 갖고 계신 건강운동관리사 분들도 계실 텐데, 저도 좀 건강운동관리사를 준비함으로써 어느 정도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또 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진 않을까 생각으로 좀 인터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횡설수설한 돼가지고 잘 전달되었을지 좀 걱정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또 이런 인터뷰를 한 내용들이 소소하게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스포인 채널을 좀 찾아봤어요. 인스타도 보고 유튜브에 올라온 것도 봤는데, 사실 인터뷰라고 하면은 훌륭하거나 정말 영향력이 있는 그런 분들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많은 경험을 갖고 있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분들도 괜찮지만,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살고 계시는 그냥 일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많은 매력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꼭 인플루언서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실질적인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동질감을 한편으로 또 느끼기도 하면서 되게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많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과 컨셉을 잡은 좋은 채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